도서관 사서로 근무한 정석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주 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지원입니다. 그녀를 좋아합니다. 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정석은 매번 알람에 맞춰 행동합니다. 고백도 알람에 맞추죠. 여기서 강박증의 특징적인 행동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행동이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강박 시나리오의 단점은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지원이 있던 자리에 뜬금없이 딴 여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고백하기 위해 준비한 노트까지 내팽개치고 도망가죠. 이제 그에게 진정을 위한 특정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알게 된 소정 덕분에 정석은 지원과 소개팅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알아요? 너무 씻어서 그래요.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씻어요, 나. 손 씻기 문제는 강박증에서 유명합니다. 프로이트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손 씻기에 대한 예시를 찾습니다. 지금 장면은 몽유 상태의 맥베스 부인이 손을 잡고 씻는 신용을 하는 장면입니다. 맥베스 부인은 왕의 시해를 부추겼습니다. 쿠데타를 촉발한 책임을 안고 있죠. 그 점이 죄, 즉 부정으로 연결됩니다. 부정하다는 것이 더럽다는 관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더러움으로 표상됩니다. 그 덕분에 더러움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죄책감 역시 굉장히 심합니다. 정석이 집단 상담에 참여해서 자기소개하던 중 집단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의사는 화가 폭발하고요. 그 와중에도 정석은 시간이 되어서 자리를 떠나려 하지만 아까 미안했어요. 예? 아까 정말 미안했어요. 지금 작동한 것이 접촉 혐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없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어딘가 닿게 되면 그 옷을 버려야만 해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죠. 정석은 세탁소 아저씨를 통해 긴장되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나마 탈출구가 있다는 거죠. 강박증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다시 고백하는 것은 꽤 드문 일입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이 좋다고 해도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좋아하던 사람이 무관심할 땐 쫓아다니다가 마음을 보여주면 바로 돌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는 소정에게 자신이 바꿀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소정은 즉시 알람 시계를 가져가 버리죠. 강박증에서 시계를 무척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불확실성 문제가 관계됩니다. 정석은 그날 밤 시계가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강박증의 경우 알람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꿈이 잘 꿔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그냥 잠이 들 땐 꿈을 좀 꾸기도 하죠. 강박증에선 생활의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덕분에 낮밤이 바뀌기 일쑤죠. 중심을 잡는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씨, 조금만 참아봐요. 원래 사람 변하는 게 제일 어려워. 쉽게 변하면 그게 뭐 사람인가? 변신괴물이지. 악기 연습을 하러 간 소정의 집. 정석은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피아노 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준비를 마치고 정석은 놀라운 실력으로 즉흥 환상곡을 연주합니다. 환상적인 연주 이후 소정이 감동해서 정석을 껴안지만 접촉 혐오는 상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세탁소로 달려가죠. 좀 더 친해진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개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겁나게 유명하고 정석은 위대하신 소정을 위로하고 작곡가님. 소정은 정석에게서 힘을 얻죠. 지금 더럽게 지금. 아저씨 최고. 이제 삶에서 활기가 생깁니다. 좀비 같던 그의 삶에 생명력이 부여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지는 모습의 진짜 이유는 병에 투자될 에너지가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사랑을 하면 좋아지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연습해서 1차 오디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정석의 출전 거부 선언이 이어지죠. 추락한 소정은 마지막 변화 과제를 위해 고양이를 정석에게 안기려 하지만 정석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빨리 소정신 빨리 내려놔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계산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좀 잠깐 데리고 있어. 정석은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정신적 흥분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양이는 정석은 견디지 못하고 기절해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119에 실려가던 중 뛰어납니다. 난동을 부리죠. 그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세탁소로 갑니다. 여차저차해서 둘은 정석의 집 베란다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진짜 여기서 정석의 생활단서 하나를 검토할 수 제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프로이트는 주인간의 분석에서 강박증의 시작을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된 관음증으로 지적했습니다. 예?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려 했다는 거죠. 아, 증상 행위에 만족이 있기 위한 조건은 그리고 바로 저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분만 사시는데 맨날 저렇게 강박증에서 시선의 상감대가 위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또 술 드셨네. 스토커들도 이런 메커니즘을 좀 활용하죠. 재밌죠, 이 사람들 사는 게. 그냥 평범한 건데요, 뭐. 여기는 집단 상담의 마지막 발표회에서 정석은 자신이 꾹 눌러 30년 감추고 전 있던 생방송 이야기를 어떤 합니다. 진우야. 과거 어머니를 어떻게 잃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너 엄마를 이제 이것만 하고 떠나보내기 미국으로 가는 싫었던 거야. 어린아이의 마음을 어른들이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이때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게 된 것. 진우는 장례식장에서 자해합니다. 이것은 자기 처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기도 하죠. 정석의 강박증의 진실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애도가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도되지 못한 이미지의 영향은 신경증으로 현실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려 했던 만큼 그것이 증상으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상 낯선이었습니다.